미술 이론이라든지 뭔가 미술학 막 이런 거 하시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박물관 학은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걸 공부하는 거예요? 박물관학은 박물관 이론과 실천을 같이 다루는 융합적인 학문입니다. 다양한 인문사회, 과학 콘텐츠를 다루고 특히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좀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을 연구하고 소통하며 행정이나 경영도 다루고 정책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박물관 학이랑 예. 오늘 나온 퀴즈 좀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정답이 뭡니까, 선생님? 예, 우선 퀴즈의 정답은 네. 이렇게 박물관이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도라에몽. 도라에몽에도? 도라에몽에? 예, 원래 이제 이렇게 도라에몽 같은 경우는 일본의 SF 만화로 유명하죠. 네. 비밀도구 박물관은 낮잠 자던 도라에몽이 궤도에게 도난당했던 방울을 찾다가 비밀도구로 가득 찬 박물관에 가는 설정입니다. 감독이 이렇게 박물관을 갔을 때 이렇게 감명을 받아서 그 체험을 토대로 이렇게 기획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쌤, 더 다빈치 코드는 좀 다빈치 코드가 어디 다른 박물관에 있어서 아니면 다빈치가 화가도 하셨으니까 그 작품이 어디 박물관에 있어서 나온 겁니까? 영화를 안 봤군요. 못 봤어, 못 봤어. 지식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책으로 봤는데. 예, 사실은 다빈치 코드는 이렇게 소설을 원작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종교기호학 교수가 프랑스의 파리를 방문했는데 루브르 박물관장이 사망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얽혀 있는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게 조금 가장 큰 볼거리는 이게 뭐라고 해도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렇게 영화 사상 최초로 이렇게 프랑스 루브르 내부 촬영을 이제 허가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화 팬들이 이렇게 정말 기대했던 영화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제일 예. 궁금한 원더우먼에는 뭐가 나오는 거죠? 이제 원더우먼은 이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984년에 이렇게 원더우먼으로 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직업이? 박물관 소속 고고학자. 아, 정말요? 맞아, 맞아.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너무 그거 조예가 깊으니까 다 알고 있어가지고 맞네. 맞아, 맞아.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거로 등장한다. 생각해보니까 몰랐네.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퀴즈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이렇게 박물관은 이렇게 이야기의 영감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례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굉장한 박물관 열풍을 이렇게 목격하고 있죠. 예,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픈런 행렬처럼 줄이 정말 많고요. 외국인들에게는 명소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세계 여러 곳의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박물관의 가치와 매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복중박. 야, 무료. 요즘에 진짜 변했구나. 우와, 이렇게 돼 있어. I really enjoyed the bits with the paintings. I thought that was really great to see. Even the architecture is really beautiful to look around and have a look at the walls, like looks very aesthetic. 근데 되게
요즘에 정말 핫하다라고 느끼는 게 어딜 가도 국중박 얘기가 나오거든요. 친구들도 국중박 가봤냐 하고 이제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국중박 가보고 싶다고 이런 진짜요? 연락이 왔었어요, 실제로. 아니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얘기하는 건 익숙한데 네. 그걸 국중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건 또 안 익숙한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꼰대시군요. 줄일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뭐. 그만큼 친근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박물관한테도 줄임말이 쓴다는 게 애칭같이 국중박 이렇게. 선생님은 알고 계셨어요? 빨리 국중박이란 따라오세요. 이름을? 예, 사실 저는 시간이 나면 박물관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이면서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박물관이 이렇게 핫해진다는 게 약간 믿기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저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도 이렇게 지난 12월 정도를 보면 이렇게 650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제 방문하고 있습니다. 와. 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3위 수준이고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은 원래부터 세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체 국립중앙박물관의 매력이 뭘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매력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알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시험에 왠지 질문이 알고 어려울 것 있는데. 같아요. 문제를 내주십시오, 쌤. 전문가셔서. 자,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네? 이게 박물관의 역사. 자 정답 유민상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여기 같이 할아버지끼리. 자. 저는 옛날에 마지막으로 박물관 갔던 게 저기 아직 옛날에 이제 없어져 버린 조선총독부 건물 있던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이다 해서 중학생 1학년인가 이때쯤에 우와. 수학여행으로 가서 가보셨어요? 네. 직접 가보신 거 너무 신기해요. 자기 사진 속에 들어가 있었다니. 잘하고 오시네요. 거기 가시면 옛날 그 기념 사진 중에 퉁퉁하신 분 있어요. 그 형님이에요? 거기에 있어요. 당신도 거기를 갔잖아. 왜 안 간 척하고 그래.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느낌은 어렴풋이 남아 있는데. 에이 왜 이래 갔으면서 아, 수학여행으로. 저는 아니에요. 저 용산시대. 네. 일산시대? 예, 민상 씨가 이렇게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들어온 거는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는 창경궁의 제실박물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경궁 있었구나. 예, 처음에는 순종만 그 전시를 볼 수 있다가 일반인들한테 개장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한 다음에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사를 다녔었어요. 옮겼어요? 예. 일제가 민족 탄압의 총본산으로 건설했던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이 건립됐습니다. 연면적이 약 13만 평방미터에 달하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에서 6번째 규모의 큰 박물관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던 거죠. 누구이? 가보고 싶다. 근데 박물관이 10년마다 한 번씩 이사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에 얼마나 굴곡진 게 많았는지 그런 것도 좀 실감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기억으로는 좀 너무 조용하고 좀 엄숙하고 또 너무 넓어서 한층 정도 보고 나면 아이고 오늘 다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나요? 예, 그 슈카 씨의 말대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렇게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신전처럼 이렇게 전시에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물관도 이렇게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고요. 이 안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렇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